안녕하세요 여러분. 난초를 보다 자연 친화적으로 배양해 가지고 잘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난초를 키우는 것을 연구하는 인간국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지난 시간 겨울철 농사를 잘 져가지고 봄철에 아주 떡대 좋은 난초를 소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구독자분들이 지금도 계속 저희한테 피력하는 게 왜 난초를 인터넷에서 사면 또 경매에서 사면 잘 죽느냐, 그 원인을 좀 설명해 달라고 자꾸 저희한테 전화 문의가 있어요.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좀 요약을 하고 오늘 영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난초를 사오면 주로 난초를 파시는 분들은요 인공으로 키우죠. 인공이란 뭐냐면 저희 집에서 키우는 저 베란다나 이런 데 키우는 것과 달리요 전용 난시를 짓고 키우는 거예요. 전용 난시를 키우다 보면 난초가 잘 자라는 것은 어때 잘 자라냐면요 햇빛이 너무 세면 안 자라요. 햇볕이 좀 그늘지야 이 햇볕이 부족한 데서 난초가 살려고 성장 호르몬인 옥신이나 지베를린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도를 낮게 키운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느 분들은요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식물 등으로만 계속 일전 눅수를 맞춰서 키웁니다. 그러면 난초가 잘 자라요. 두 번째, 비료를 많이 주면 난초가 잘 자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을 많이 주잖아요. 즉 그걸 습식으로 키운다고 하는데요 습식으로 키워도 난초가 잘 자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우면 이제 온도도 항상 난초가 잘 자라는 23도 내외에서 키우다 보면 온도도 적당하고 또 비료 성분도 많고 또 물도 좋아하는 이 곰팡이균들이 많이 또 해충도 많이 끓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또 15일이 멀다 하고 농약을 치기 때문에 이 속에 비닐하우스 속에는 무균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난초들은 보기도 좋고 빨리 조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기는 좋고 키는 크지만 이따 설명드린 신진대사가 좋지 않아서 이 병해충에 취약해요. 그럼 집에 오면 우리 주변에는 어때요? 이 공기 중에 아까 난실은 무균이라면 이 공기 속에는 곰팡이도 많고 병해충들도 많고 또 병해충들이 이 전염시키는 또 병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가 돌다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조금 냄새만 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고 그 난초를 죽이고 또 거기에서 증식된 곰팡이들이 난실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초를 구입할 때는 어떻게 구입하냐면 가급적이면 너무 인공적으로 키운 난초보다는요 이 자연에 가까운 난초를 사셔야만이 안 죽는다. 그래서 난초를 뭐 실험용으로 이렇게 키울 때는 상관이 없지만 좀 비싼 난초를 사실 때는요 반드시 난실에 가셔서 제가 키울 집의 환경과 비슷한가를 보시고 그런 난초를 구입하시면 안 죽는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항상 제가 자연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뭐 물을 얼마나 자주 줘야 돼요,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또 햇빛을 어떻게 줘야 되냐, 이 그림 하나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산에 가면요 이 낙엽이 있습니다. 낙엽이 5cm, 10cm씩 덮고 있어요. 이 낙엽은 집에서 화장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토를 좀 두껍게 깔으면 냉해나 동해가 안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 화장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부엽이 있습니다. 부엽이란 뭐냐면 작년, 재작년 이런 낙엽들이 켜켜이 쌓여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벌브와 뿌리를 보호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한겨울 영하 5도 10도에도 그 밑에 두면 차갑기보다는 약간 미열을 느낄 수 있을 정도, 또 날이 조금 푹할 때는 후끈후끈하면서 있어요.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은 뭐냐면 이 속에 미생물이 쫙 증식하면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이 발효열 때문에 이 난초 벌브와 뿌리들이 얼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 밑에는 마사가 있는데 또 마사를 또 파서 손에 들면 열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미생물은 유기물질인 부엽 속에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는 미생물이 많이 자라고 이 난초를 키우는 게 어쩌면 미생물이다 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마사는 집에 오면 난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이 부엽은 제가 이 부엽, 유기물질을 어떻게 대체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키울 수 없을까 제가 개발한 게 이제 목표는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설명드리는데 첫 번째 오늘 설명은 유기질과 미생물과 목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유기질 비료 이야기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뭐냐면 무기질 비료와 대치되는 개념인데요. 동식물 사체에서 얻어내는 겁니다. 즉 쇠비라든지 어분이라든지 골분이라든지 또 동식물이 싸게 되는 변, 똥이죠. 똥을 발효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양분을 빼내서 만드는 천연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 유기질 비료의 성분은요, NPK 등 다량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량 요소, NPK, 우리가 일명 비료라고 얘기하죠. 이 비료는 어디에 쓰냐면 무기질 비료에 있다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난초를 키우는 겁니다. 크는데 잎을 성장시키는데 크는 난초가 있는데 이 무기질 비료에는요, 이것보다는 이 밑에 다량한 미량원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량원소는 미네랄 등이 많은데 이거는 체력, 우리가 체격과 체력으로 구분한다면 이건 체력을 좋게 한다. 체력은 이해 안 되면 체질을 좋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기질 비료와 대치되는 무기질 비료가 있는데 무기질 비료는 아까 NPK죠. NPK는 난초를 키우는데 주로 좋게 만듭니다. 난초가 잘 크다 보니까 취약한 게 뭐냐면 이 신진대사가 별로 안 좋아. 체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난초를 보면. 그러면 신진대사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뭐냐면 제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신진대사가 안 좋으면요, 바로 변으로 빼고 피도 안 좋아서 손발 저림도 있고 눈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신진대사가 좋은 뭐냐면 음식을 먹습니다. 먹으면 약간 위에서 뭐 담에서 담즙도 내고 췌장액도 내고 막 이런 소화액들이 막 나와가지고 침도 내고 해가지고 그걸 잘 음식물을 부숴가지고 이제 제와 이 뼈와 살과 근육의 양분을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 이 양분을 또 걷어들여가지고 심장으로 보내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고 피를 손발끝으로 잘 보내고 그래서 혈색이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음식물의 처리 절차 과정, 이게 완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진대사라는데 이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거 뭐가 있냐면 유기질 비료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점을 보면 인공비료, 무기질 비료의 단점을 보완했어요. 이 단점을 보완해서 식물이 웬만한 스트레스, 즉 사람으로 따지면 겨울에도 감기가 안 걸리고 손발이 따뜻하고 또 병에도 잘 안 걸리는 면역성과 내병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유기질 비료는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식물이 먹지를 못해. 이렇게 좋은데 식물이 먹지를 못해? 왜 먹지를 못해? 이거 이해를 돕고자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는 단감이고요, 이거는 사과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분이 있어도 식물은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냐? 식물은 공변세포를 통해서 뭐 숨도 쉬고 또 뿌리털을 통해서 먹는데 이와 이빨이 없어요. 이와 이빨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와 이빨이 없다면 핥아도 여기에 있는 양분을 우리는 빨아먹을 수가 없죠. 이 양분을 잘게 쪼개서 물에 녹여서 빨아먹게, 뿌리가 빨아먹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은 이 식물이 흡수하지 못하니까 이 미생물의 먹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거를 잘게 빻아서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인 믹서, 즉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식물 생장에는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집에서 음식물 처리기를 씁니다. 근데 이 음식물 처리기는요, 처음에는 분쇄기를 써가지고 그걸 뭐 열로 말리는데 이거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 분쇄기는 말리니까 찌끄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물 처리기 중에서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가 있는데 그 속에 넣잖아요. 그럼 이런 감꼭지가 단단하고 생선 머리 같은 거, 뭐 북어대가리 이런 거는 고체 뭐 말린 것 같은 건 단단한데 하루만 딱 지나면 전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 아주 간과해요.
즉 식물을 키울 때도 미생물 별거 아니야. 뭐 미생물을 왜 줘?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생물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미생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대한 역할을 한댔는데 이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강력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유기질, 이 비료 성분을 먹어가지고 이런 걸 미생물이 먹어가지고 잘게 소화액 같은 걸 잘게 해서 물에 녹게 만들어요. 그걸 이온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주스 정도로 만드는 거죠. 주스처럼. 그러면 물을 마시면 주스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이온화 과정인데 이온화 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식물은 이온 양분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기질 비료를 먹이로 먹어가지고 이온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먹은 것은 체력이 좋게 하고요.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공기 중에는 78% 정도의 질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소는요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식물이 먹을 수가 없어요. 단단해가지고. 그런데 이 공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먹을 수 있게 변환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둥 번개가 빵 쳐가지고 이 단단한 질소를 탁 풀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1년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식물은 우리가 이런 식물을 1년, 2년 동안 아무런 양분을 안 주고 물만 줘도 잘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 미생물이 들어가면요. 그냥도 살지만 미생물이 들어가면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켜서 이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질소 비료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질소 비료로 난초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화분 내 유해균을 줄여가지고 병을 없앱니다. 자, 우리가 자연에는 두 가지 방법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썩느냐 발효하느냐. 어떤 사체가 있으면요 어디는 썩습니다. 썩는 것은 우리는 유해균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균은 발효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유익균이 발효가 돼요. 유익균이 발효가 되면 냄새가 좋습니다. 근데 유해균이 썩게 만들면 냄새가 지독하죠. 그래서 난초 뿌리에 보면 냄새가 딱 나면 이 유해균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해균을 막는 게 뭐냐면 유익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익균, 이 미생물 유익균을 키워야 되는데 이 유익균의 종류를 보면요. 제가 주로 쓰는 것은 트리큐군 바실러스 균이 있어요. 물론 뭐 여기 효모균도 있고 여러 가지 균들이 있는데 난초에는 저는 두 가지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 미생물에 대해서는 각각 또 화장토에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의 먹이는 유기질 비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이 살아가려면 이 마사토에서 살지 못해요. 부엽에서 산다고 했는데 난석 속에는 부엽이 없잖아요. 부엽이. 그래서 이 미생물을 잘 증식시키려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부엽을 대체할 수 있는 제가 목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목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지배 역할을 합니다. 즉 미생물이 도류에서는 생물을 살 수 없는데 유기물에서는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석에는 미생물이 서식이 불적합한데 이 유기물질인 목편에서는 탁 붙어가지고 잘 살아요. 제가 간단히 이 붙어있는 걸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 목편에 요 두 개는요 동글동글한 거 두 개 고체가 있는데 이게 미생물이에요. 이게 트리코균을 먹인 건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속에 이 동글동글한 미생물 고체가요 싹 스며들어서 없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찍으려고 11월 한 중순 정도 한 15도 이내 떨어질 때 두 개 난초에 똑같은 미생물을 먹였습니다. 이 난초는 올해 초에 선배 난원에 갔다가 그냥 올보에서 하도 장사가 안 된다 해서 제가 한 5만 원을 주고 사온 건데요. 사실은 사고 뿌리를 보고 아주 실망해서 단초를 버리고 한번 꽃이나 한번 봐볼까 해서 키우는 김에 옆에다 별로 정이 없이 키우는 난초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새캄새캄하게 똑같은 한 2달 가까이 한 달 반 가까이 지났는데 별로 미생물이 파고들지를 못했어요. 난석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목편 속에
미생물을 입혔는데요. 이거는 흔적도 없이 싹 먹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속에는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질소 고정이라든지 제가 유기질비료를 2번 줬거든요. 앞으로도 한 2번 정도 더 줄 겁니다. 그럼 유기질비료를 잘 분해해가지고 이 체질 좋게 하고 또 질소 고정을 풀어가지고 겨울철 난초 생육이 안 되지는 않지만 조금 되는데 거기에 많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목표는요, 섬유질, 즉 이건 나무잖아요. 나무기 때문에 이 종이로 비교하시면 돼요. 이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 습자지를 넣고 어떤 물에다가 비료를 타가지고 놓고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물은 빠져나가는데 이건 가는 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찌꺼기가 남아요. 그렇듯이 용탈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비료의 용탈을 최소화해서 이 목표는 보비력을 좋게 해요. 목표는 이 비료 성분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고 또 목편 속에 미생물이 서식하면서 이 유기 비료를 다 먹어가지고 분변화, 이온화, 양분으로 변환시켜서 난초를 키운다. 그러면 나무 속에 미생물만 있다잖아요. 그러면은 비료를 많이 안 쳐도 난초가 잘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유기질을 드십시오. 그러면 난초가 체질이 좋아져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기질을 못 먹기 때문에 식물이 그거를 먹어서 식물이 먹을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게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을 잘 키우시고 미생물을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럼 미생물이 난석에서는 못 자라기 때문에 난석에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물질, 즉 부엽의 역할을 하는 목표를 넣는다면 겨울농종사는 끝입니다. 이렇게 적정하게 시간이 지나면은요, 봄철에 아주 체력이 좋은 떡대 좋은 씨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유기질 비료에서 깊이 있는 얘기, 무기질 비료에서 깊이 있는 얘기, 또 미생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 또 화장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들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